항상 못된 시댁 식구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들을 골라 자주 듣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리 심각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마보이 남편과 아들만 끼고 돌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도 급하지 않았고 한참 일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좋아하던 저는 굳이 소개팅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인혁이라고 합니다. 연수씨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인사를 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까지 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수씨 사진 보고 반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조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인을 통해 제 사진을 보고 저를 소개해달라 자리를 마련했다는 남자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인혁씨의 첫인상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은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지만 살짝 통통한 체격에 숫기 없는 듯한 모습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도 지인의 부탁으로 나간 자리였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는 있었지만 저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냥 일회성 만남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나오려고 했었죠. 그러게 별 의미 없고 어색한 첫 만남 자리가 끝이 나고 저는 다른 좋은 인연을 찾으시라는 말로 거절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을 하면 금방 포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참 끈질겼어요. 제가 연수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수씨에게 잘 맞출 자신 있어요. 뭐든지 연수씨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딱 3번만 만나주세요. 네? 그러고도 마음이 안 내키신다면 그때 제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는 만나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제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 사람을 보며 저도 매몰차게 거절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서 그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앞으로 3번의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설마 3번을 더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이상형이 아니었던 것도 확실했고 그런 상황이 3번이던 30번이던 더 만나봤자 좋아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혁씨는 고작 3번의 만남 만에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대해주며 제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인혁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작 3번의 데이트였지만 그 3번의 만남 동안 인혁씨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착한 그 남자의 모습에 저도 감동을 했던 건지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혁씨는 첫눈에 반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요즘 보기 드물 정도로 착하고 순진한 남자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돌려 수줍게 웃어 보이는 그 모습에 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생각이 별로 없던 저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제게 잘 보이려 애를 쓰던 남편은 연애 후에는 이전보다 더 잘하려 애를 쓰며 제게 완벽히 맞춰주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 제게 궁금한 게 많다며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묻던 남편은 이후로 제 음식 취향, 성향,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의 느낌까지 신경 쓰면서 말 그대로 저를 위한 남자가 되어갔죠. 옷 샀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예쁘다. 근데 인혁씨가 이런 컬러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당연하지. 연수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일부러 그런 건데. 뭐야? 내가 좋아한다고 옷 색깔까지 맞추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취향이 있나 뭐. 그냥 연수 네가 좋아하는 대로 맞추는 거지. 연수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다 좋아. 제가 좋은 것은 자기도 좋다던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고 자기는 전시 같은 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번 새로운 전시들을 알아와서 저를 데려가 주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남편은 어느새 저보다 제 취향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남편을 보며 저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저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깊어진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연애에도 다 때가 있는 건지 연애나 결혼에 별 생각 없던 저도 남편을 만나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걱정하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저는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 네가 연수구나? 세상에, 그동안 말만 들었지.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반갑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궁금했지만 내가 괜히 젊은 사람들 귀찮게 할까봐 말도 못 꺼냈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참 좋구나. 저도 어머님 뵈어서 기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우리는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제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마냥 저를 반기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다들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그만큼 욕심도 있으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게 뭐 하나 바라지 않으시고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까지 잘 치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꿈만 같을 줄 알았던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남들은 모르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와 각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알게 된 남편의 진짜 모습에 저는 크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결혼식까지는 제 의사대로 따라주고 별말 없던 남편이 정작 결혼 후에는 제 말이 아니라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며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하려 하는 겁니다. 오빠, 공과금이 미납이라는데 알고 있었어? 아, 그거 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내가 저번에 계좌이체 신청해 놓으라 그랬는데 안 했어? 계좌이체 해두면 매번 안 내도 되잖아. 아, 그게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계좌이체 해두면 가끔 2번 빠져나가거나 잘못 이체되는 경우가 있대. 그런 건 매번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엄마가 하지 말해. 뭐? 그걸 뭐하러 어머님께 물어본 거야? 엄마가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알고 보니 남편은 너무나 심각한 마마보이였습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실천을 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여태 살아온 습관이라기에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결혼 전 습관이니 결혼하고서는 천천히 고쳐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의존도는 제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심지어는 제 얘기까지 모두 전해서 남편은 별것 아닌 것부터 부부 사이에만 나눠야 할 중요한 일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연수, 너희 집에 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는 옷을 바지를 입고 자야 한다. 여자는 자고로 하체랑 배가 따뜻하게 지내야 돼. 네?
아니 인혁이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자기 전에 덥다며 바지를 벗거나 반바지를 입고 잔다며? 그거 좋지 않아. 네가 애도 빨리 가지고 싶다며. 그러면 더 네 몸에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너희 부부관계 하는 날은 내가 받아주마. 내가 잘 아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준 날 애를 가지면 아주 똘똘한 애가 나온단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아줌마가 되고도 이런 말이 민망하니? 나도 너처럼 똑같은 여자고 아내인데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평일에는 부부관계도 좀 상가하고 그래라. 인혁이나 너나 회사 생활하는데 피곤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니, 인혁씨가 그런 말도 다 해요? 뭐, 부부관계? 아유, 아들이 그런 걸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이상하니? 아까도 말했지만 뭘 이런 거 가지고 민망해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뭐든지 말하는 효자야, 효자. 살림과 다른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만 알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내용들까지 남편은 어머님에게 고지곳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일까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남편에게서 제 소식을 전해 듣던 시어머니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가리는 말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일에 참견하며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죠.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뭐야?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까지 전하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사이의 일이며 내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알고 계셔? 아니,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중요한 일은 엄마도 알고 있어야지. 뭐? 그게 왜 중요한 일이야? 나는 사생활도 없어? 어머니가 다 아셔야 할 이유라도 있어? 누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앞으로 우리가 나눈 얘기나 내 일은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마. 아니 그래도 우리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다 한가족으로 걱정해 주신 건데 우리끼리 결정하고 판단하다가 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오빠 어른 아니야? 나랑 결혼까지 했잖아. 오빠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이젠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아니 이렇게까지 마마보인 사람이 나랑 연애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설마 그때도 하나하나 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연애한 거야? 제 물음에 우물쭈물하며 대답 못하고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하고 물어본 얘기였는데 진짜로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저랑 연애를 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까지 알고 나니까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남편인 건지 시어머니인 건지 혼란스러워졌죠.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제가 한동안 남편에게 냉담하게 굴고 말을 섞지 않았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제 얘기를 시어머니께 전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간섭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 집요하게 저희 부부 사이를 파고들려 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대놓고 저희 사생활을 캐물으시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별별 일들로 저희 부부를 간섭하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집에 와서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화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냐고?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오빠는 거기서 왜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내 편 안 들을 거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오빠가 자꾸 어머니 편만 드니까 어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잖아. 왜 내가 모든 걸 하나까지 간섭받고 어머니 좋은 대로 해야 돼? 내가 어머니랑 사는 거야? 오빠랑 사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해.
엄마 앞에서 자기 편 들면 엄마가 화낼 거 아니야. 나는 화 안 내? 지금 내가 내는 건 뭐 투정으로 보여?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응? 나도 우리 엄마 감당이 안 돼서 그래. 앞에서 싸워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위해서 그런 거지. 엄마 편만 든 건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어? 그래.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다 맞추기만 해야 하냐고. 나는 무슨 성격 없어? 아, 자기는 착하잖아. 미안해. 내가 자기 가지고 싶다고 했던 가방 사줄게. 한 번만 화 풀어. 응?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날이면 남편은 뒤늦은 선물 공세와 애정 표현으로 제 기분을 애써 풀어주려 했습니다. 앞뒤 태도가 다른 남편의 모습이 섭섭했지만 그땐 남편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 거라 생각하며 나름의 처세술일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둘만 있을 때는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제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 문제였어요.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저는 임신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임신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만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혼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기다리면 찾아오겠지.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는 검사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대. 혹시 모르니까 오빠도 받아봐. 아니면 나랑 같이 가던가.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아, 알았어. 내가 회사 점심에 다녀올게. 그 뒤로 점심시간을 쪼개 혼자 병원에 갔다던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제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고 내내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아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저에게서 찾고 싶으신 건지 또 제가 하는 것들을 간섭하러 나셨죠. 너 찬 거 마시지 마라. 너 자꾸 찬 거 마셔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그래, 요즘 불임 많다잖아. 다 그게 찬 커피 마셔서 그러는 것 같네. 어머니, 그럼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 불임이게요? 예,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그러고 보니깐 너 결혼하고 살찐 것 같다. 살찌면 임신 안 된다는데 조심 좀 해라. 어머니, 저 성인 된 이후로 살찐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더 빠졌는데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부어 보이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 홀쭉한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네. 어머니는 제가 찬 커피를 먹어서 살이 쪄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며 또 제 탓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결혼 이후 살이 찐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살이 찔 틈이 있나요? 반면 남편은 늘 한 입 더 먹이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연애 때 입던 옷들이 하나도 맞지 않을 정도로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도 조금 체격이 있어 보이던 남편은 어려서부터 소화비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어렸을 적부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면 아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죠. 그나마 연애 때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식단 조절이라도 한 건지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아주 고삐를 풀어버린 것처럼 먹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릴 생각도 없이 하나라도 더해 먹이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이녀가 이것도 좀 먹어봐라. 이것도. 왜 이렇게 못 먹니? 너도 나이 들었나 보다. 이전만큼 먹지를 못하네. 요즘 회사 일이 힘드니?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이라도 없는 거야? 어머니, 그 입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먹었으면 더 먹는 게 이상하죠. 이제 그만 주세요. 너는 이게 뭐가 많다고 그러니? 얘가 전에는 무조건 밥을 2-3공기씩 먹던 애야. 키가 이만큼인데 그 정도는 먹어야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만큼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 공기도 충분하죠. 안 그래도 요즘 남편 살쪄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가 자꾸 더 주시면 어떡해요? 살찌면 건강도 나빠지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꾸 먹이지 마세요. 아니 너는 왜 먹는 걸로 애를 타박하니? 응? 어머니는 통통한 아드님 얼굴이 야위어만 보이는지 제가 만류를 하는데도 자꾸만 음식을 권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치를 줘도 남편은 시어머니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며 살만 쪄가고 있었습니다. 보기 싫은 것도 문제였지만 살이 찌면 고혈압이나 당뇨도 위험하고 건강이 걱정되어 만류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체중이 임신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부부의 임신을 위해서도 저는 남편의 다이어트를 밀어붙였죠. 남편은 벌써 100kg가 육박하는 몸인데 야위어 보인다며 남편의 다이어트를 매번 무산시켰던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여가며 남편 다이어트에 허락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면서까지 시작하게 된 남편의 다이어트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남편 인생을 통틀어 가장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모습을 만드는 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포기하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고